2021년 동강고 1학년 수학 상 중간고사 기출문제 변별력 문항들 해설 시작할게요. 일단 10번 문제부터 좀 볼게. 2차 방정식 EI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런 fx식과 이런 gx식에 대해서 이 알파 베타를 각각 넣어서 나온 이 값들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요. 그때 이제 미정계수 PQ 값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해달라는 문제거든. 문제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써먹어줄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다 적어놓고 한번 계산을 시작을 해볼게. 첫 번째는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적어볼게. 두근의 합 20,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4, 그리고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니까 대입을 해줘서 이런 식과 이런 식까지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 값이랑 이 값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이제 만들어줄 건데 f 알파부터 한번 적어볼게. 이거겠죠. 그다음에 g 베타는 이거고요. 자, 여기서 1번에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여기 f 알파를 좀 더 정리를 해줘 볼게요. 일단 여기 앞에서 3알파로 좀 묶어볼게.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좀 써먹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만 제외하고 넘겨주면은 이런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4가 되겠네. 그래서 12알파 마이너스 10알파 플러스 1 그래서 2알파 플러스 1이 f 알파 값이 되는 거거든. g 베타는 2베타 플러스 1이고 이거를 가지고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f 알파랑 g 베타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 얘는 마이너스 2분의 p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p를 이제 구해줘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 볼게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값 또한 우리가 구해놔서 알고 있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얘가 2죠. 그래서 이 값이 6이고 그래서 6이 마이너스 2분의 p니까 p 값을 우리가 이제 구해낸 거네. 마이너스 12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이렇게 된 값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2분의 q가 되잖아요. 그래서 f 알파 g 베타를 한번 곱해볼게. 자, 이 왼쪽 좌변을 전개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런 값들도 위에서 다 구해놨죠. 그래서 얘네들을 대입해서 계산을 한번 마무리해볼게. 그래서 q 값은 마이너스 22가 나오겠죠. p는 마이너스 12, q는 마이너스 22 이렇게 나오니까 p 마이너스 q는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동강고 부교재인 스코어라는 문제집에서 상난이도 문제에 실려 있던 거고요. 막 쉬운 문제는 아니고 살짝 기본 개념을 응용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1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1보다 큰 세 자연수 ABC가 있대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이제 식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은 이런 값들이 나온대. 7 곱하기 9 곱하기 12 그리고 ABC 부호 ABC 자 그리고 ABC 대소관계가 이런 관계래. A가 제일 작고 C가 제일 큰 상황. 이제 얘네들은 자연수고요. 1보다 큰 자연수고. 자, 그래서 왼쪽 변을 인수분해를 해서 정리를 해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 개 곱으로 뭔가 좀 표현을 해볼게.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많고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볼게. 이렇게. 자, 그래서 선생님은 문자 A가 마음에 드니까 A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다 전개를 해볼게. 자, 이 식을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고 A에 관해서 할 거니까 A 제곱항들 먼저 한번 찾아보자.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그래서 걔네들 A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A에 관한 1차항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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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로 묶어주면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항들은 문자 A가 없으니까 뒤에다 놓을게요. 근데 공통인수가 보이죠? BC로 묶어서 자, 이거를 이제 보면은 여기 가운데 개수 부분이 또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공통인수 부분이 또 보이죠? B 플러스 C, B 플러스 C, B 플러스 C 그래서 걔네들로 좀 묶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인수분해가 또 되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왔고
이 값이 결국은 7 곱하기 9 곱하기 12가 된다라는 건데, 여기 왼쪽 변 부분을 크기 순으로 좀 다시 재배열해 볼게요. 크기 순으로 재배열하는 방법은 지금 조건에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가 제일 크니까 가장 큰 녀석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B랑 C를 더한 게 가장 큰 게 되겠지. 얘가 가장 큰 수야. 그래서 맨 뒤에다 둘게. 가장 작은 수는 요거 두 개 더한 게 가장 작은 수가 되겠지. 그래서 A 뿔 B를 맨 앞에다가 줄게요. 문제 남는 거는 A 뿔 C가 남겠고, 이게 결국은 7, 9, 12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A 더하기 B가 7이고 A 더하기 C가 9, 그다음 B 더하기 C가 12가 되니까 우리는 결론은 결국은 A, B, C를 다 구해서 이렇게 연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 볼게요. 자, 그래서 A 2개 있고 B도 2개 있고 C도 2개가 있으니까 좌변은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숫자들 7, 9, 12를 다 더해보면은 24가 나오겠네요. 28이 나오겠네. 28.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4가 되죠.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C는 AB 더한 게 7이니까 C는 7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B를 알아내줄 수 있겠네. 자, B는 5가 될 거고, 자, 마지막 요식에서 A를 알아내줄 수가 있겠죠. A는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A-B 플러스 C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2 마이너스 5 플러스 7. 그래서 정답은 4가 되겠네. 그래서 객관식에서 찾아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의 주요 포인트들은 한 문제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 복잡한 문자나 복잡한 식에서는 이렇게 한 문제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까지 잘 해줄 수 있으면 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그 인수분해된 식을 이용해서 이런 ABC 대소 관계를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서 값들을 구해주는 것까지가 마무리가 되면은 되는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 4차 방정식 인수분해 문제고요. 이런 4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는 방법은 이렇게 차수가 4차, 2차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복 2차식이라고 하는데, 복 2차식, 그러니까 x제곱을 치환해서 풀 때 정수 인수분해가 된다면은 뭐 쉽게 하면 되겠지만, 얘는 정수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따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드리고 그 방법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 첫 번째는 포인트는 이런 거야. 복 2차식 인수분해를 할 때 정수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4차항이랑 상수항을 짝지어줘서 얘네들을 완전 제곱식꼴로 고치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x 4제곱이랑 상수 플러스 25를 이렇게 좀 짝을 이루어주시고, 이 두 친구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꼴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전개를 했을 때 나오는 이제 항들이 이거랑 이런 건데, 지금 플러스 10x제곱이라는 녀석은 없던 게 생겨났잖아. 그래서 다시 빼줘서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0x제곱 이렇게 해놓고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만들어 줄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합차 공식은 잘 알다시피 이런 식은 두 수를 뺀 거를 두 수를 더한 거를 이렇게 곱해줘서 인수분해 해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하고 빼고 해서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더해주면은 이렇게, 그 다음 빼주면, 자, 그럼 인수분해가 다 됐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양수인 근들을 찾아주면 돼. 자, 근데 첫 번째 항에서는 일단은 이 두 식이 실근을 갖는지부터 좀 확인해 볼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암산을 좀 해줘 보면은 양수가 나오죠 지금. 그래서 실근인 건 맞고, 여기도 판별식을 이용해줘서 암산해 보면은 양수가 나오니까 여기도 실근이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양근이 나오고 음근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줘 볼 건데, 그거는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좀 이용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앞에 항에서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좀 확인해 보면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음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현재 양수가 나오네요. 여기 두근의 합은 양수가 나오고 두근의 곱도 양수가 나오니까 여기는 무조건 양근이네. 양수의 근. 네, 앞에 항에서는 두 개를 더했을 때 음수가 나오고 두 개를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오니까 여기에는 음근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해줄 게 없죠. 앞에 항에서는. 그래서 뒤 항에서만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되고, 그 양수근의 합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줘서 루트 24. 자, 그래서 근을 밖으로 이제 빼줄 건 빼주면 2루트 6.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4차 방정식 중에서도 복 2차식 인수분해를 해줄 때 여러분이 보통은 여기 이제 x제곱을 뭐 이렇게 t로 치환해서 풀잖아요. 선생님 여기 이제 치환은 생략을 했는데 t로 치환해줬을 때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게 정수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하는 방법에 대한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정수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은 4차항과 상수항을 짝이를 이루어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2차항이랑 상수항을 짝을 이루어줘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짝을 완전제곱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합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방법을 알고 계셔야지 시험에서 4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나오면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5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x범위가 1에서 4일 때 이런 2차 함수의 최대값이 1이다 라고 했고, 여기 미정계수 a가 있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 1을 이용해서 여기 a를 한번 구해보도록 한 다음에 이 함수식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만나는 두 점 a, b 근이겠죠. y축과 만나는 점 c를 나타낸 다음에 삼각형 abc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자 a를 구할 거야. 그래서 함수식을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올라간 이차 함수 그래프고, 자, 축이 현재 2이면서 꼭점의 y좌표는 a-1. 근데 봐달라고 한 x범위는 1에서 4까지니까 이렇게 보겠지. 1에서 4까지 이런 식으로. 이때 최대값은 여기 부분이겠지. 여기가 이제 최대가 될 거고, 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함수식에 4를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값이 현재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2차 함수식을 완성을 해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2차 함수 그래프를 좌표평면에다가 표현을 해서 점 ABC를 다 표현을 해봅시다. 여기가 C, AB. 자, 삼각형 ABC는 그럼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자, 이런 삼각형 ABC가 나오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삼각형 ABC 넓이는 2분의 1에, 자, 높이는 이만큼이 높이가 되겠죠? 이만큼. 그래서 점 C의 좌표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0을 넣어보면은 나오는 게 점 C의 좌표죠. 그래서 0 넣어보면은 1이네요.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가 현재 1인 거고, 그래서 높이는 1. 그다음에 이제 밑변이 이제 선분 AB의 길이가 될 텐데, 자, 요거는 이만큼의 이제 밑변의 길이는 이게 이차함수 이제 두 근이잖아요. 그래서 두 근의 차를 이용해서 쪽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근의 합, 뭐 알파 베타라고 할까요? 얘는 4가 되고, 두 근의 곱은 자, 이렇게 되니까 두 근의 차 관련된 식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위에 합과 곱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위에서 구해준 내용들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고 여기다 대입을 해서 차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은 이제 두근의 차가 나오겠죠. 차는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루트 3이 되겠네.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루트 3이고 삼각형 ABC의 넓이는 루트 3, 즉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7번 문제 볼게요. 50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이런 식 얘를 다 계산한 값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해주는 순서상 mn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일단 뭐 중요한 부분 밑줄 좀 그어놓고 50 이하의 두 자연수 mn이고 이 식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 자, 그래서 여기 i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수화를 해줘서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주면 i의 n제곱, 그다음 분모 분자에다가 i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i의 n제곱 그거의 전체 m제곱. 이 친구가 이제 음의 실수가 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mn이 50 이하의 자연수니까 얘네들 뭐 1, 2, 3, 4 뭐 이런 값들 50까지 대입 가능한 거고, 일단은 첫 번째는 n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래서 n이 1일 때 첫 번째 항은 i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 있는 항은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거의 m제곱인데 이 친구는 0의 m제곱이기 때문에 음의 실수는 될 수가 없겠지. 안 돼요. 자, n이 2일 때 n이 2면은 i의 n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i의 n제곱 여기다가 이제 2를 넣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 여기는 i 제곱 이렇게 돼서 얘도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의 m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음의 실수가 되려면은 m은 홀수면 되겠네요. 홀수. 그래서 50 이하의 자연수 m값들 중에서 홀수가 되는 숫자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1, 3, 5, 7 뭐 이런 값들 해서 마지막 수는 49 이렇게 해서 25개가 나오겠죠. 순서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m, n은 1, 2 n은 고정으로 2죠. 3, 2, 5, 2 뭐 이렇게 돼서 49,2 그래서 25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이 3일 때를 한번 볼게요. 자, n이 3이면 여기에다 이제 3 넣고 여기 3 넣는 거야. 그러면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죠. 그래서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세제곱 넣어주면은 마이너스는 그대로 부호 유지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그 다음에 i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i의 세제곱은 여기는 마이너스 i지.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부호랑 만나서 플러스가 되겠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i 더하기 i가 되고 얘는 결국 0의 m제곱이 돼서 음의 실수는 될 수가 없겠죠. 자, 이번에는 n이 4일 때를 한번 볼게요. n이 4면은 여기 이제 4 여기 4 이렇게 넣는 거고 i의 4제곱은 1이죠. 근데 마이너스 i의 4제곱은 그냥 i의 4제곱과 같은 거니까 얘도 1이 되겠네.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1의 m제곱 2의 m제곱 얘는 2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음의 실수는 나올 수가 없죠. 안 나오죠. 이렇게. 자, 이제 계속 몇 번만 더 해보면은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n이 5일 때 여기다가 여러분이 5 이렇게 넣는 거고 i의 5제곱은 i와 같죠. 그래서 얘는 i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 이렇게 넣어주면 마이너스 부호는 살아있고 i의 5제곱 이렇게 되고 i의 5제곱은 i와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돼서 첫 번째 n이 1일 때랑 똑같은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0의 m제곱 이렇게 돼서 음의 실수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얘기고 n이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 그 다음에 5일 때부터 5, 6, 7, 8일 때까지 같은 값에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겠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순서상의 개수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건데 그러면은 m이 1, 2, 3, 4일 때 일단은 25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4개당 한 묶음씩 생각을 해보면은 50까지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25개가 이제 몇 묶음이 나오겠어. 4개당 한 묶음으로 50까지 우리가 보는 거니까 12묶음이 나오겠지. 12번이 나오겠지. 12번이 나오고 이 마지막 12번째 n이 얼마일 때일까요? 48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은 n이 49일 때는 얘랑 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 n이 50일 때 얘랑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25개가 더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뒤에다가 25개를 한 번 더 더해주면은 mn의 순서상의 개수가 나오겠네. 자, 그래서 25 곱하기 12면은 300이죠. 거기에다가 25개를 더해서 순서상의 개수는 325개가 나온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i의 순환성을 이용한 이제 문제 풀이고 요거를 이용한 문제 풀이고 i의 순환성에 관련된 내용들은 참 많죠. i 제곱 얘는 마이너스 1이고
i 세제곱 마이너스 i 4제곱 i, 그다음에 이제 i 5제곱이 여기랑 같아지고 6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순환하는 거죠. 똑같은 값으로. 이런 순환성이 있고 뭐 이런 거 i랑 i 제곱이랑 i 세제곱 i 4제곱 이런 값들을 더해주면은 이제 뭐 0이 된다라는 것도 이제 순환성의 일부를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은 시험에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순환성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논술형 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고 최고차함 계수는 현재 음수라고 그랬고 이차함수의 함수값들에 관련된 이런 이제 힌트가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이차함수식 현재 몰라요. 이런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차함수식을 만들어낼 거고, 그다음에 gx 1차함수로 나와 있을 때 뭐 이런 상황이래요. a, b에서 이제 만나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을 우리가 푸는 거예요. 이 방정식을 이제 풀면은 실근의 합이 5일 때 k 값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 g3x 빼기 k는 만들 수가 있어요. 얘는 우리가 만들 수 있죠. gx식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만들 수 있으니까 얘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fx식을 모르니까 이걸 만들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fx식 먼저 만드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fx는 현재 위로 불러간 2차 함수고, 지금 주어진 힌트를 잘 보시면은 f2랑 f6이랑 같은데 그 값이 3으로 같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3으로 같대요. 자, f2랑 6, 그러니까 2랑 6의 위치를 모르긴 하지만 뭔가 지금 동일선상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2, 여기 6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이걸 한번 표현을 해볼게. f2 값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f6 값도 똑같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그 값이 현재 3으로 같다라고 문제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 거고, 이차함수 특징은 좌우 대칭이잖아요.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에요. 그러면은 이 축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내줄 수 있겠죠. 뭐 길이는 같은 길이니까 2에서 6까지는 길이가 4잖아. 그럼 이만큼은 2고 이만큼 2겠지, 그치? 그래서 현재 축은 이만큼 더 가서 4가 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fx식 일부를 좀 세워줄 수 있겠네. 축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자, 이제 이 AB만 우리가 이제 구하면 되는데, AB를 구하는 방법은 이런 힌트가 나와 있죠. F5는 9다, F6은 3이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AB 나머지도 한번 구해 볼게요. 요거랑 요거 조건을 이용해서 F6이 3이면 여기다 이제 6 넣어 보면은 4A 더하기 B 이게 3이고, 자, 그다음에 F5는 9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5를 넣어 보면은, 여기다 5 이렇게 넣어 보면은 A 더하기 B 그게 현재 9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립을 해서 구해봅시다. 자,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때 B는 11이 나오죠. 자, 그래서 fx식 완성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전개도 해줄게요. 그냥 이렇게 되겠네, fx는. 자, 그럼 fx식도 알고 gx식도 다 아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 실근의 합이 5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답을 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두 실근이라는 거는 여기 x값들 두 개의 합, x값 두 개의 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x값을 쌤이 알파 베타라고 표현할게. 알파랑 베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현재 5라는 거고, 여기 3x-k라는 식을 쌤이 치환을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ft 빼기 gt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t gt는 만들 수 있어요. fx 있으니까 x 대신에 t를 넣으면 되고, gx 있으니까 gx 대신에 t를 넣어서 만들어서 좀 빼줘 봅시다. ft는 이렇게 되겠죠. gt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t값이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근데 그 두 개의 t값을 선생님이 뭐 t1, t2라고 한번 해봅시다. 2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방정식 근각계수 관계에서 t1 더하기 t2는 근각계수 관계에서 이제 7이 되는데, 이 t1이 뭐냐? t1은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식을 치환했었잖아요. 얘를 이제 치환했었으니까, 자, t의 형태가 뭐 얘를 이렇게 치환했었으니까 x가 알파 베타로 존재한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두 실근의 합 5라고 했으니까 x가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고, 그래서 t1은 아마 이렇게 되겠죠. 3알파 빼기 k, t2는 3베타 빼기 k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풀 겁니다. 그래서 뭐 t1, t2 두 개를 합쳐버리면은 여기 좌변식에서 여기에서 이런 방정식이 나올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문제에서 5라고 했잖아요. 이게 5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서 k를 구해줄게요. 그래서 k 값은 4가 나오겠네. 자, 그래서 정답은 k는 4가 정답이고요.
문제가 이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fx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만들어준 fx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복잡한 요 방정식 치환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또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방정식 이용해서 이제 미정계수 k 이런 걸 구해줘야 된다는 게 좀 복잡한 문제였죠. 자, 논술형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px, qx는 두 2차식이고요. 2차 다항식이고 조건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px랑 qx랑 이런 방정식을 만족한대요. 자, 조건 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px는 2qx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보시면은 p 곱하기 q는 제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을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이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나머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px 대신에 2qx를 넣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 나에서는 이런 조건을 알아낸 거지. 2배의 qx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은 qx에 대한 정보 이렇게 알아내줄 수 있는 거죠. 양변에 2를 나눠줘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qx 두 번 곱해져 있는 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qx 얘는 x 풀 3 x 마이 2분의 1에 뭐 어떤 식 그러면 이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져서 뭔가 이렇게 형태를 갖추려면은 x 풀 3과 x 마이 2는 qx의 인수여야 된다는 소리지. 여기에 이 시간에 x 풀 3이랑 x 마 2가 좀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여기 뭐 숫자는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지. 2분의 1 뭐 이렇게 잘 조정해주면은 뭐 a가 뭐 4 이렇게 되면은 2랑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건 좀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낸 정보는 qx라는 식은 x 풀 3이랑 x 마 2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라는 정보를 알아낸 거네. 자, 그래서 qx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qx는 얘를 인수로 갖고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니까 뭐 a 이렇게 한번 더 보자. 자, 그럼 이 a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조건 다를 이용해서 좀 구해주면 되겠지. 조건 다를 이용하면은 a를 구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0 넣어주면 마이너스 12가 나온다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0을 넣어줘 보면 마이너스 6a 그래서 a는 2가 되겠네. 그치? 2가 맞았네요 아까. 자, 그래서 qx식을 완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그러면은 qx식이 완성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px를 완성시켜 줄 수 있죠. 가에 우리가 px는 2배의 qx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2배를 해주면은 px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4 x 풀 3 x 마 2 이게 이제 px식이고 px식이 이제 완성이 됐으면 p3을 구해주면 되겠죠. 4 곱하기 6 곱하기 1 그래서 24가 정답이 되겠네요.